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겨울인데 낮 온도가 어제는 뭐 10도를 넘어가는 그런 날씨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좀 포근한 기운이 좀 많이 드는데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좀 놓고 먼저 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잠깐 지수를 좀 놓고 보면은 뭐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았던 자리에서 강하게 이제 61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아직 61평선 자체가 우하향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선을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래에 61평선이 좀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나마 다행스럽고 21평선이 단기적으로는 21평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5일평을 회복해주고 올라와 준다면은 뭐 지수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또 어제 그저께 뭐 연 이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건 뭐 에고프로가 BM이 만들어낸 이 사단이란이 아닌가. 에코프로 BM으로 인한 지수의 이 왜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200개 가까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좀 피해를 많이 줬죠. 특히 IT 반도체 쪽도 연속으로 한 2, 3일간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거는 20%대 하락의 종목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좀 몇 개의 종목군들은 그나마 지수 하락과 이 업종 하락보다는 강한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셌던 거죠. 일단 지수는 내일 5일선 위를 회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강세, 과거 P2언으로 불렸던 3대장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오늘은 상한가까지 좀 나왔던 시장이고 거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까지 지금 순환이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뭐 위직 스튜디오, 뭐 자이언트 스텝, MP까지 바닥권에서 좀 돌아가는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비트코인의 회복과 함께 과거 2, 3년간의 굉장한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죠.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토막 혹은 마이너스 80%를 뺐던 종목군들이 이번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반감기를 앞두고 강한 흐름 속에서 많이 올라온 거라 이 바닥권에 있는 처박혀 있는 종목군들의 반격이 순환을 타고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TO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대장주 위주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에 저는 조정을 기다리는데 사실 제주 반도체가 전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쪽에 대한 이 가격 레벨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쪽 보면은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어제 오늘 재미난 일이 있죠. 최근에 급락을 했던 이 EUV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HBSP는 워낙 수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한다 치더라도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HBM은 과거처럼 강한 흐름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또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적인 차익 매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길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한동훈 관련주 정치 테마 우선주가 최근 미친 횡보를 좀 보입니다. 우선주가 이제 상한가를 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어제죠. 어제 태양금속우가 이제 마이너스 27%에서 거의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장중 한 60%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보고 캐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캐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왔던 돈과 오늘 연속적으로 올라오면서 한동훈 관련주가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했었고 그 외에 오늘은 정말 이슈에
정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장 끝날 때까지 그 힘을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몇 개 좀 있었는데, 아프리카 TV라든지 YG 엔터라든지 그 밖에 이제 카페24 이슈 급등주가 오늘 뭐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황창을 좀 보면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가 2%가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함을 좀 보였고요. 신용 등급 강등을 좀 했던 중국 시장이 일부 반등을 해주면서 좀 올랐는데, 오늘 중국 증시의 반등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급락을 하던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간펑 리튬 CEO가 탄산 리튬 바닥은 이제 나왔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중국 시장에 의미 있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리튬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국내 양극재 기업들 뭐 제가 보기에는 밸류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등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의미 있는 매매는 연말에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전에 그냥 쭉 끌고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 수급적으로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요새는 이런 거를 체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근데 장 막판에 이제 에코프로 BM에 의한 지수 변동성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전에 에코프로 BM 좀 올렸다 쭉 빼니까 지수 빠지고, 다시 에코프로 반등하니까 올랐다가 오후에 또 에코프로 마이너스 빠지니까 지수가 쭉 밀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과 코스닥은 2차전지 흐름이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글로벌 증시 흐름과 현재 시장의 연동은 철저하게 반도체와 동반하고 나머지는 크게 연동되는 흐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연관성보다는 시장 트렌드에, 이슈에, 쏠림에 의한 흐름과 과거 2, 3년 죽여놓은 섹터의 비트코인 강세가 불어넣은 상승세가 순환을 타고 시세를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듯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미국 시장은 최근 보면 상반을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균적 반등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더라도 당연히 조정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조정 중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고로 추후 금리 인하가 연준에서 언급이 될 때, 그때 시장을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장의 경우 전일 2차전지 반도체 하락에 오장 지수가 녹아내리면서 많은 섹터의 종목들 박살을 냈었죠. 금일은 반도체도 일부 반등했고, 게임 섹터 그리고 이슈가 터진 YG 엔터, 미디어 섹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 위믹스 코인 급등, 여기에 더불어 STO 시장 개화 기대감까지 트리플로 겹퍼지가 쌓인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 코인 30% 이상 급등을 좀 했던데요. 또 장 마치고 이제 그 코인 쪽을 좀 봤는데, 과거에 이제 피트1 해서 자체 크립토들이 있었죠. 네오핀, 그 다음에 뭐 컴투스 홀딩스의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좀 안 나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의 위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피트원 3대장이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함을 좀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코인 가격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서 코인 가격 체크해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계열의 자이언트 스텝 위지 MP가 움직이는데, MP가 일단 122평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고점 대비해서 80% 90% 급락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의 반등이 시작되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애플 VR도 있고, 삼성 VR MR 있고, CES 이슈 있기 때문에 좀 빠지면 이쪽은 뭐 일부 그냥 물려서 가도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차 전지의 경우 양극재 기업들은 반등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비중 있게 베팅은 저는 권리락 근처에 들어가고 할 것 같고, 지금은 전액 정도 지속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 포스코 퓨처엠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찾아봐도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무슨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건 없고, 내일 아침에 뭐 봐봐야죠. 뭐 이슈가 나오려고 그런 건지 좀 급등을 좀 강하게 했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탄산 리튬 바닥 쳤다라는
콜이 감폭 리튬 CO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반도체 확실히 온 디바이스 AI 쪽이 수급이 훨씬 짱짱하다. 제주 반도체, 칩셋 미디어 그리고 리노공업 이 정도 돼서 이따 차트 한번 돌려보고 12일 날 ASMR을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이 이슈까지 겹물려서 EV 관련 종목 군도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서 사실 삼성전자가 얘네들 그 펠리크를 쓰지 않는다 해서 급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YG엔터 불핑 사인 재계약 성공한 거는 매우 기쁜 일이고 잘된 호재가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추격 매수 주의하시고 음반 판매, 공연 판매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번에 이제 수익 쉐어 부분에서도 뭐 구체적인 거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이 사인이 가져간 게 훨씬 많을 것이며 개개인들의 계약들 이게 이제 광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진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개별 계약이 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추세적 한계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강력한 뭔가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베이비몬스터 그러니까 신인 걸그룹 쪽에서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주의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아프리카 TV 이슈는 제가 볼 때는 S급 이슈는 맞아요. S급 재료도 맞고 금일 뭐 눌림에서는 매수도 괜찮다라고 의견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내년에 게이밍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TV가 급락을 했고 실적이 양호한데도 많이 밀려서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좀 봐야 되고 STO 대장주 위주로 눌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단기과열 이틀차, 뭐 3일차, 4일차에 하락이 나온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 막판에 오늘 저도 매매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300% 기념으로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거의 장막판에 50% 급등을 시켜버리면서 날려버렸는데 첫 탄생이네요. 의미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이제 시장은 모르긴 몰라도 지수에 또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왜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120억까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양극재를 좀 올려놨는데 아침 되면 이게 분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군들 한번 보죠. 종목군들 먼저 SK하이닉스 60일 이평선 지지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볼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이 갭 구간 추세대 근처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봐야죠.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시총 2위인 LG엔솔은 100조가 깨진 상태에서 여전히 추세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 잡고 돌릴지 봐야 되는데 추세가 우하향 기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군들 힘이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에코프로 BM 저는 이거를 지금은 계속 뭐 기준선 잡아서 주식 선물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32만원에 해서 그냥 종가에 청산을 하고 또 내일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쉽진 않아요. 이 아래 구간, 그러니까 장기 평선 아래 구간에서는 어떻게 뭐 내려오면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오더라도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시간에 좀 급등했어도 따라잡는 거는 저는 비추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장이 좀 바뀌었어요. LNF가 지금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 정도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해액 관련해서 이제 엔캠 종목 계속 올라오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 7만 원의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구간에서의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런 자리는 1차적으로 돌파를 해 주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좀 밀려서 내려왔다가 뭐 결국은 9만 원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을 봐야죠. 내년을 솔브레인 홀딩스도 뭐 자기 위치에서 잘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시간 외에서 일단 4.5%가 좀 올랐는데 이 구간에 대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오려면 아침에 뭔가 새로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 서프라이즈가 터져 주면서 올라오면은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이유 없이 아니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좀 의미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올라가게 되면 얘도 저항이죠. 최대 목표치 38만 원 잡아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 위메이드부터 하나하나 좀 다시 봐보면요. 일단 위메이드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겠죠. 보유자 영역에서 지금 조정을 상방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5일선 깨지지 않은 선까지만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일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5일선보다 더 가파르게 가는 게 거의 볼벤이 이제 3일선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3일선 안 깨져야죠. 이거 깨지면은 이게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일도 볼벤은 이 위로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내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구간이 저항인데 볼벤 타고 쭉 올라가면 되는데 볼벤 저항 맞으면은 이 다음에는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올라줘야 되겠죠. 못 올라가면은 시세가 멈춰버리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컴투스 홀딩스 상한가를 좀 마감했는데요. 코인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코인 시세가 올라가면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지금 첫 상한가가 나온 거라 장중에 상한가도 좀 풀고 시간에 상한가도 좀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코인이 더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좀 더 올라가고 뭐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추격 매수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핀을 보유한 회사인데 뭐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찌라시가 좀 돌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코인 3대장 종목군들 체크는 하고 봐야 되고 카페24가 점으로 올라갔죠. 점으로 올라왔는데 내일 이제 아마 이 점으로 두 번 연속 가지는 않겠고 올라가서 이제 거래를 많이 터트릴 걸로 일단 예상이 듭니다. 그 터트리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저는 매매를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카페24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다른 뭐 오늘 뭐 카페24 관련해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좀 올라왔던 게 레뷰 코퍼레이션이 뭐 과거 2020년도에 카페24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돌리던데 그 찌라시로 상한가를 좀 간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카페24를 좀 공략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KNS 저도 이 구간에서는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거래가 터진 게 갑작스럽게 좀 많이 올라왔죠. 좀 더 빨리 봤으면 이 봉을 잡아먹을 때 그리고 이 시가를 회복할 때 좀 더 빨리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늦게 이 종목을 봤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굉장히 긴가민가 하죠. 사람이 이 구간에 긴가민가 한데 여기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 선 정도에 좀 잡아서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이 위 구간을 돌파를 안 하길래 매도는 여기서 좀 했더니 와, 그 다음에 이 봉 하나가 17%죠. 상한가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7% 여기서 여기까지는 25%가 올라갔습니다. 이 봉이 7%짜리니까 25%가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변경된 이 상한가 제도에서 첫 상한가가 나와버린 종목이 탄생했네요.
첫 상한가가 나와버린 종목이 탄생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과거 그린 리소스죠. 그린 리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280% 올려놓고 시간에 상한가 땡겨 놓은 다음에 갭 뜨고 장 초반에 살포시 추가 상승 하고 나서 이렇게 죽고 그 이후 반등 없이 빠졌습니다. 반등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더라도 내일 오전에만 딱 정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YG 엔터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져서 아주 이쁘게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엔터 쪽에 역배열에서 올라온 거 다 좋고 한데 이 61평선 한 방에 돌파는 못 하겠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밀렸다가 이렇게 강하게 한 번 더 뽑아낸다면야, 그리고 그러한 수급이 이 유입이 된다면야 한번 보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자리들을 단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 BTS 나머지 멤버들 이제 군대를 앞두고 하이브도 좀 올라오는데요. 지금 종목군들이 이쪽이 전부 다 우하향 기조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 종목군들이 엔터 쪽은 그렇게 좀 녹록해 보이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녹록해 보이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 SM도 마찬가지로 그냥 끝도 없이 빼버리잖아요. 다 역배열이라 올라오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STO 종목의 갤럭시아 SM을 저는 가장 좋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 과거 펩트론이 그랬던가? 도나한테 그랬던가? 단일가로 또 올려버리는 구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단기가열에서 3거래, 6거래일 거래가 되면서 올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무튼 갤럭시아 SM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많이 급등이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동네의 대장주라고 본다면 시가총액이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이 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 단일까지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갤럭시아 SM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오늘 급락한 것을 또 이렇게 9%까지 다시 끄집어 올리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5일선 기준에서 뭐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기준에서 5일선 이탈시키고 뭐 11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보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뭐 IT센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거래소 쪽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대장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쪽보다는 나머지 종목군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MP가 바닥을 쳤네요. 바닥을 쳐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밀리더라도 여기 언저리에서는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좀 밀려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좀 잡아볼만 하겠다. 이제 잡아볼만 하겠다. 거래 대금도 엄청 없다가 거의 이제 하루에 3억 이렇게 터지다가 최근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죠. 좀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봐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네요. 위지 윅 스튜디오 얘도 바닥권이 좀 올라와서 눌림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으로. 자, IT 반도체 순환이 너무 빠르고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변화무쌍 한 종목군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원래 칩셋 미디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눌려라 하는데 아예 눌리지를 않고 올라가서 사실 매매는 아예 못했습니다. 아예 못하고, 그 중에 제주 반도체가 이 악성 매물 때 장기 박스권을 다 뚫어버렸네요. 작년에 만들어놨던 이 거대한 산들을 다 뚫고 올라간 거라 지금 굉장히 좀 세고,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빠지더라도 반등의 힘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빠지게 되면 종목을 관찰해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한동훈 종목군들만 좀 강세였는데요. 저는 왠지 이 나중에 김동연 관련한 종목도 하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때 상한가 만들어 놓고 지금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도 도지사 그 타이틀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타이틀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김동연 관련주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되면 이 자리 다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뚫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